우리의 이번 방학 때 한번 고전 읽혀볼까? 지나고 나면 후회하면서 이해한다니까요? 그쵸.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은 아이들이 뭘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재미없었다, 지루했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정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런 고전책 읽혀주시면은 엄마 나 고전 좀 더 읽어볼래? 지금 우리 자녀에게 꼭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논술 강사 영쌤입니다. 저는 북튜버 홍쌤입니다. 이거 머리 아픈 주제예요, 고전. 그렇죠. 요즘에 고전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읽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이해 갑니다. 그럼 영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히기 어렵죠. 그런데 안 읽히자니 너무 좋은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전 읽힐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펼치기만 해도 빠져들 수 있는 너무 흥미진진한 고전 4권 가지고 왔습니다. 고전 잘 안 읽는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대입에도 도움되고 이야기가 재밌게까지 한 고전 오늘 꼭 만나보시고 읽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조금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영쌤은 얼만큼 읽으셨어요? 저는 좀 고전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역시 소설가. 그래서 소설을 썼나? 그러면 대학생 때도 좀 읽으셨어요? 대학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거를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대학에 가서 첫 강의였어요.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수업으로 들었던 네. 교수님께서 우리한테 한 첫 질문이 뭐였냐면 야, 니네는 중고등학교 때 고전 많이 읽고 왔냐? 이거였어요. 한번 손 들어봐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몇몇 친구들은 손을 아예 안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지금 손 안 드는 몇몇 놈들은 좀 가엾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가여워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이상했어요. 왜 가엾지? 고전을 안 읽을 수도 있지. 왜 가엾기까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 당시는 제가 좀 이해 못할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 중학생 때만의 그 특유의 감성이 있다. 그 특유의 감성을 너희는 이제 두 번 다시는 못 느낄 텐데 그 감수성으로 읽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게 고전이야 라고. 그러네. 진짜 살면서 딱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왜 중2병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중2병이죠. 나이 들어서 보니까 막 그렇게 내 얘기처럼 좋아하고 빠져들 수 있는 감수성이 지금은 안 오더라고요. 저도요.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이 그땐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가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면서 이해한다니까요? 그쵸. 솔직히 제가 중학생 때 데미안을 읽고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너무 충격을 받고 막 구절구절들마다 막 쫙쫙 밑줄 그어가면서 이제 밤새 나도 이런 소설을 쓰고 싶어 막 이러면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어릴 때 데미안 읽고 대체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얘가 이렇게 그 괴롭히는 걸 멈췄나 싱글해요. 막 그 생각밖에 너무 다르다. 제가 애들하고 내가 그렇게 감동받았던 데미안을 한번 다시 읽어보리 이런 마음으로 데미안을 한번 다시 읽어본 거죠. 얼마 전에.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하고 있었냐면요. 눈물은커녕 역시 글 잘 쓰네. 아니 어떻게 하면 이 햇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소설을 쓸 수 있는 거지? 온통 그냥 분석적인 머리만. 이제는 소설가니까 내 소설하고 뭐가 다른 거야? 막. 나이가 들기도 하고 청소년 네. 때는 모두가 날 미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가 모두가 다 예뻐 보이기도 했다가 그 감수성이라는 게 진짜 독보적이잖아요. 전 너무 우스운 말씀드리자면 데미안을 진짜 기다렸어요. 중학생 때. 너무 느끼한가요? 그쵸. 이게 다른 소설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고전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감성 같은 게 받아들이는 사람 따라 진짜 차이가 나요. 근데 또 문제가 이렇게 좋다고 알고는 있어도 애들은 고전을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히는 고전은 정말 아이들이 누구나 좋아했고요. 굉장히 흥미를 유발했고 충분히 공감대를 끌어냈던 그런 고전들이거든요. 이런 고전책 읽혀주시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고전 좀 더 읽어볼래?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네, 정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대입에도 도움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또 뭐예요? 대입에서 논술 문제를 보잖아요. 논술 기출문제에는 여전히 교수님들께서 고전을 정말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역시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사실 읽었던 책이 나오잖아요. 시험장에서.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고등학생 때 어떻게 고전을 읽긴 쉽지 않겠죠. 20년 가까이 이제 논술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정말 저희가 추리고 추린 이 책은 정말 자신 있다. 요런 책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홍쌤, 인스타에서 요런 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많이 봤어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엄마 나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이 바퀴벌레가 될 수가 없지 않나요? 아, 홍쌤, F신데 오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딸이 바퀴벌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퀴벌레가 될 수 없는데 너는 네가 벌레가 된 걸 어떻게 증명할 거니? 에서부터 저는 딸한테 되게 상처 줄 것 같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방금 상처받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네. 엄마는 F 같은 엄마가 좋은가?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사실은 네. 되게 유명한 고전 소설에서 따온 아이디어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그 짤 돌아다닐 때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거 어린 친구들이 요거 체코의 소설가죠? 카프카의 변신에서 따온 이야기라는 거를 알면서 보면 좋겠는데 직업병인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카프카의 변신은요, 사실 굉장히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중학생 친구들한테 읽혔을 때 얼마나 짜릿했냐면요. 보통 고전 읽히면 되게 지루해하고 어려워하기 마련이었는데 이 카프카 변신 읽고 온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막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른으로서 생각해보면 좀 진지하고 어두울 것 같은데 애들이 좋아한다? 이게 되게 낯설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비극상 되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 솔직히 그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그 질문의 답변은 이 변신에 따르면 버린다였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바퀴벌레가 된 아들에게 이놈의 벌레 하면서 사과를 던지죠. 그것도 먹던 사과를. 굉장히 비극적인 소설이라 애들이 어떻게 읽었을지 조마조마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이 소설을 읽고 떠오르는 경험들이 진짜 많았어요 라고까지 심지어. 애들이 벌레가 된 것 같은 공감을 하나요? 저는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요. 이 책은 인간이 때로는 타인에게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다룬 소설이야. 이거를 고등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쉽게 설명해주지? 이렇게 이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이미 그걸 다 경험을 해봤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뭐라고 했어요? 조금 슬픈 얘기긴 했는데요. 선생님, 우리 형이 삼수했거든요. 그래서 삼수하는 내내 집에서 엄마가 엄청 화내고 형 얼굴만 보면 짜증난다고 밥 같이 안 먹었거든요. 불쌍해. 그런데 이번에 형이 좀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형한테 갑자기 밥 같이 먹자 하고 막 형 좋아하는 것만 막 만들고 눈물 나.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이 도구적 존재라는 걸 명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슬픈 이야기 하면서 애들이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겪어봐서 잘 알아서 그런가 보다. 이상하게 즐거워해요. 그런 얘기 할 때. 대입논술 문제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단골 고전 문학입니다. 근데 요거를 고3 때 그냥 읽으면 되지 않아요? 논술에 잘 나올 것 같으면? 제 느낌에는 고3 학생 때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약간 문학을 읽고 독해하는 사고력이 오히려 어릴 때보다 좀 굳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입시 공부에 지쳐가지고 너무 쪄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리고 너무 긴장 상태고 막 수능에 나올 만한 거를 계속 파악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좀 급급하고 일단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수업하겠다고 하면 은연중에 죄와벌 이런 소설에 비해서 되게 쉽고 좀 만만한 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요.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정말 좋은 고전, 어린아이들에게 읽혀도 좋은 고전으로 추천을 드렸냐면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솔직히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죠? 엎치락 뒤치락. 얘가 더 위에가 되느냐 아래가 되느냐 누가 또 뭐 죽고 어쩌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통쾌하기도 한 게요. 막 인간들이 동물들을 사육하던 농장에서 동물들의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되게 짜릿하죠. 농장의 주인이었던 인간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여긴 이제 우리 땅이야
농장이야 라고 하면서 동물들끼리 막 정치하고 동물들끼리 농사짓고 막 축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애들이 그 자체로 너무 드라마틱하게 느끼더라고요. 동물농장 읽고 재미없었다, 지루했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정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건 좋은데 애들이 1940년대 막 소련을 나오고 이런 것까지도 알까요? 그 당시에 소련과 영국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이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다 싶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소설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조지 오웰 작가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썼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자 했는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훈련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대입 논술에 진짜 잘 나온 부분이 따로 있다면서요. 정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장면인데도 고3 학생들이 의외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결국은 권력을 잡게 된 동물이 돼지잖아요. 식량난이 오죠. 이 농장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돼지들이 그걸 자기들이 독식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막 모아놓고 거짓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우유를 죄송하지만 우리 돼지 계급이 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당연히 억울하니까 막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안 먹고 돼지 너네만 먹습니까? 이러니까 돼지가 말하기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농장을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뇌를 쓰는 계급입니다. 머리를 쓰는 계급이 잘 먹어야 여러분도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논술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화나지 않나? 난 좀 화나는데? 이거 읽으면 화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돼지의 정말 진짜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사과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어릴 때 고전 읽기나 뭐 책 읽기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고3들은요. 이걸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홍쌤? 글쎄요. 어쩜 일면 합리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돼지들이 사과를 독식하는 거에 문제가 없고 나는 그냥 돼지들에게 주겠다? 네. 왜냐하면 정말 돼지들이 머리를 쓰니까 돼지들이 영양가를 충분히 섭취해야 될 것이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내가 막 뜯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네요. 비판적으로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논술의 힘인데 그 힘이 없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동물농장을 읽어보지도 못했다면 돼지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라는 답을 써낼 것이고 네. 이거를 읽어봤고 생각을 잘 할 줄 아는 아이는 이 돼지들의 주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어서 답을 쓸 수 있다. 우수한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책이니까요. 어릴 때 어린이용으로 읽었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자녀에게 꼭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생 때 데미안 읽고 데미안을 기다렸다 막 이런 어떤 좀 망언을 드렸잖아요.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 또래 우리 제자들에게 데미안 읽고 이제 그 감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데미안을 추천했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그 수업이 망했습니다. 아, 애들이 좀 어려워했나 보다, 그죠? 데미안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좀 어린 친구들이 책을 많이 아직 읽지 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데미안이. 제가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 해가지고 헤르만 헤세 작가의 그럼 다른 책을 한번 읽혀보리 하고 읽혔던 차선책이 수레바퀴 아래서였는데요. 이 책은 읽고 아이들이 뭐 와가지고 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냥 막 말없이 인상적인 부분들을 끝없이 쓰더라고요. 공부하는 얘기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왜 데미안은 안 되고 수레바퀴 아래선 되지?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직접 학생들하고 책을 같이 읽어보고 호흡해보기 전에는요. 아, 어른들 생각으로는 네. 또 아니고. 네. 어른의 시각으로 이 책 좋으니까 읽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명세몽쌤 채널에서 이렇게 책 가끔씩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 수레바퀴 아래서는 아무래도 홍쌤 말씀대로 아이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도 하고요. 명문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아빠가 나한테 실망할 텐데 이런 어떤 압박감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어떤 설레. 고 10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인 저보다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느끼면서 읽어왔더라고요. 그죠. 소설 속에서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위로받는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네. 걸 고전을 읽으면서도 찾아서 애들도 좀 뿌듯해할 것 같아요. 네, 그쵸. 저희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아무리 명작이어도 이혼남이 혹은 기러기 아빠의 아픔이 나오는 소설을 아이들은 재밌게 읽기 힘들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요. 저는 조금 긴장했거든요. 좀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그날 수업 너무 수월했고요. 너무 재밌었다고 했고요. 표정 너무 좋으시네요. 솔직히 이게 제일 좋거든요. 애들이 추천해준 책 재밌다고 할 때. 왜냐? 재밌어야 다른 책으로 이어지거든요. 사실 톨스토이 하면은 좀 저는 어른이 되고 책을 읽어서도 여전히 어려운 작가라는 네네.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게 참 반전이라니까요. 근데 또 단편은 또 술술 읽히는 그 재미가 또 따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이 아무래도 단편 선집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책만큼은 정말 수월하게 그리고 학원 숙제 하면서도 중간중간 틈틈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러시아 작가들이 이름 길고 철학적이고 우울한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러시아 문학 읽을 때 여기 다 적어놓고 읽어요. 이름이 기니까 이름 일단 11자야. 번역한 거 따라서 어떤 거는 네. 쌍디귿이고 어떤 거는 지그시고 그게 앞페이지, 뒷페이지 다르기도 해요. 되게 어려운데 일단 러시아 문학을 읽어봤다는 게 있으면 나중에 조금씩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게 완전히 고전 읽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책이죠. 죄와 벌 좋다는 얘기는 들으셨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이 책부터 러시아 문학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죄와 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번 방학 때 한번 고전 읽혀볼까? 이러시면서 도서관 데려가셔서 죄와 벌 애들은 죄와 벌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막 쌓아주시다 보면 우리 엄마 왜 진짜 계속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이러면서 고전 혐오증 그죠. 싫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우리의 고3 될 거잖아요. 대입 논술 현장에 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싫어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고전에 대해서도 그냥 문이 닫혀버리는 거니까 안 읽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게요. 일단 이렇게 한 권이라도 꽂혀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원에 이제 고전 쫙 꽂혀 있잖아요. 옛날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애들이 거기 어슬렁거려요. 그리고 보통 위대한 작가들은 이렇게 한 권만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저씨다 이러면서 이 아주머니다 이러면서 애들이 다른 책들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다가 잘 맞으면 데미안 보고 데미안을 기다리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빠르면 중1부터 수준에 따라서 쉽게 읽어볼 수 있는 고전소설 4권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영승 홍생 구독자 분들은 충분히 아시죠?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은 아이들이 뭘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독해를 잘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다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 읽기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고전 읽기 4권 오늘 추천드린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꼭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 준비해 올게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책을 자발적으로 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